$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9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써네이대학교 고영경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전날 미국 장이 좀 좋았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도 예, 내일도 나오실래요, 교수님? 네? 제가 나오기로 한 날 전날은 항상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게 좋습니다. 좀. 아니, 그럼 시장 하락할 때마다 약간 뭐 조정 보인다 싶으면은 고 교수님이 구원투수로 좀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시장이 좀 오겠습니다. 좀 출연료 오르니까. 많이 주시면요. 네. 아. 출연료 얘기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네. 교수님 나오시면 좋잖아요, 장이. 네. 예. 근데 교수님 자체 수익률은 저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예. 안 됩니까? 러시아 그거. 러시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대로 제로고요. 이따가 또 제 슬픈 흑역사 잠시 또 흑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마음이 아픈데 어떡하죠? 시장은 좋지만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 우리 뭐 저를 희생해서 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우리 또 희생 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고 교수님과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네. 그 저야 뭐 이제 신흥국 시장 얘기를 늘 많이 해왔으니까요. 근데 아까 이제 장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국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어저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등은 아니지만 많이 끌어올려진 게 이제 중국 주식이 워낙 ETF가 오르다 보니까 그쵸. 지수가 좋아서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21만 네. 그러니까 중국이 21.2% ETF가 ICO 그러니까요. ETF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 지수들도 다 이제 플러스를 찍기로 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 지수 자체가 크게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ETF가 하루에 8%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네.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도 조금 올랐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다 조금씩 올랐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힘이 어저께는 너무 컸다. 예, 그래서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그러니까요.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 예.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워낙 안 좋았죠. 좋았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핀저저나 이런 데들이 이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었고 네. 그 밑에 좀 깔렸던 주식들도 상당 부분 올라가면서 예, 좋은 어제는 하여튼 뭐 그래프가 아름답게 네. 예, 그려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예. 또 이어지기를 이어져야죠. 예, 예. 바라봅니다. 오늘 농산물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사실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한 편이세요. 예.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커머디티가 올랐다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광물 자원들, 뭐 원유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죠. 니켈, 구리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올랐고 그리고 특히나 밀 가격이 높아졌어요. 밀, 옥수수 이런 거, 뭐 팜유까지도 내려간 커머디티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닥칠지 모르고 예,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그렇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꼭 투자하시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섹터에는 이런 흐름이. 회사들이 있다.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몇 번 이제 이학년 교수님들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모자이크. 네, 네, 네. 모자이크라고 이제 세계 최대 비료 회사가 비료. 있죠. 네. 그래서 비료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농산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카길이에요. 카길. 카길. 예, 제가 그 3%도 하지만 1%에서 네. 말랑말랑 기업사라고 네.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쵸. 거기서 한번 이제 카기를 최근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1부가 올라갔고 네. 이번 주에 2부가 올라가는데요. 카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료 사업 부분이 네. 그 IMC 글로벌이라는 또 다른 비료 회사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원래 모자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카길이라는 농산물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농업 부분 섹터를 보면 뭐 모자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AD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 컴퍼니라고 지금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예. 어이구.
저 메뉴에 있는 게 모자이크죠? 예, 메뉴에 있는 게 모자이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그 맨 밑으로 깔려 있는 게 이 다우존스고, 그다음에 그 보라색으로 DE 표시된 보라색으로 표시된 9.24%가 이제 디어 앤 컴퍼니, 존 디어 그 농기계 하는 농기계 만드는 기업. 예. 디어 앤 컴퍼니고요. 그다음에 그 분홍색으로 된 게 ADM, 아처 데니얼 미들레인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벙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에그리컬처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이크만큼의 수익률을 갖지는 못했지만 우상향하는 그래프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뭐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사실 작은 수익률은 아니죠. 이 엄중한 시국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카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그리컬처에서는 가장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상장돼 있지 비상장입니다. 않죠.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1865년에 이제 그 곡물 창고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세계 최대의 농산물 회사가 됐는데 지금도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이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는 없는데 이 가족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다 보면 누군가는 그 주식을 좀 바꾸고 싶겠죠. 그쵸. 현금으로. 돈으로, 예. 현금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마가렛 A 카길이라는 이 분이 이제 가족 멤버인데 저분이 한 19%의 지분을 갖고 계셨어요. 엄청나네요. 카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자기는 죽기 전에 재단을 세워서 좋은 일에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IMC하고 카길하고 합쳐서 모자익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모자이크는 뭐 카길의 지분은 이제 거의 없는 없는 회사로 이제 상장이 됐지만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해서 또 덩치가 커진 비료 회사가 되었다. 예, 그래서 모자이크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비료 회사가 항상 고공행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모자이크를 한번 보셔도 좋고 카길은 주식을 살 수 없지만 그럼 카길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는 뭐가 있느냐 이제 대체제를 찾아보면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말하는 ADM이라는 회사이라는 거죠. 이 종목은 상장이 돼 있는 예. 네, 기업이죠. 그래서 작년 1년 그러니까 어제부터 직전 1년 딱 1년 동안에 1년 수익률이 43.62%예요.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네요. 최근에 뭐 급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예.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종류든지 이런 뭐 커머더티의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쯤 쳐다볼 만한 주식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평상시에는 눈이 안 가죠. 이런 종목에. 이런 종목은 잘 눈에 가지 않습니다. 뭐 나는 장애자도 아니고 예. 굳이 뭐 농사 짓게 아니라고 예. 그러면 근데 최첨단 기업에 관심이 가 있으면 예. 이런 걸 우리가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사실은 그 최근에 뭐 밀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좀 있어요. 기후 때문에. 예, 기후 뭐 그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술주가 많이 갈 때는 이런 주식이 눈에 안 가지만 안 가지만. 반대로 또 뭐 어떤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주식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뭐 기업 이름을 한 번쯤은 알아둔다면 그러네요. 언제든지 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뭐 않을까라는 생각이 단기도 듭니다. 사실 좋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일부 이런 종목을 예.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예. 눈이 계속 갈 거예요. 이 종목이 꾸준히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기업사를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또 기업사는 1프로 TV에서 또 말씀해 예. 주신다고 하니까 예. 또 예. 그때 그거를 그거를 이제 보시면. 올라가 있는 네. 예,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농산물 업계에서는 ABCD라는 4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ABCD. 빅4라고 하는데 어, 4대 곡물 메이저라고 해서 네. 카길, ADM, 벙이 그다음에 루시티 프레스 컴퍼니 이렇게 해서 ABCD. 저기에 지금 ADM의 A, 예. 카겔의 C, 예. 벙이의 B. 벙지의 B. 그다음에 LDC의 루이 D. 디프레스의 D까지 해서 이렇게 ABCD로 해서 예, 뭐 그렇게 4대 컴퍼니라고도 합니다. 예. ABCD. 외우기 쉽네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에그리컬처 섹터라고만 치면 이런 완전 그 농산물을 직접 다루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비료 회사도 들어가고 그쵸. 농기계 회사도 들어가고 뭐 관련된 여러 뭐 사료 회사도 나오고 막 많은 회사들이 나와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꽤나 관심을 많이 가졌던 회사 중에 하나가 농기계인 디어 앤 컴퍼니입니다. 존 디어라는 상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회사 이름 자체는 이제 디어 앤 컴퍼니고요. 1836년부터 시작된 회사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진짜 오래된 회사네요. 1830. 예. 그리고 뭐 3프로 안에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미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존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에서 독보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네. 이 회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인 트랙터가 다닌다는 거죠. 사람이 없죠. 예, 미국은 너무 넓다 보니까. 넓잖아요. 그리고 그 농기계 안에 수확량이라든가 네.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됩니다. 일일이 기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추수를 하면서 얼마 들어왔고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하고 연동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식의 작업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존디어 회사라는 그 밸류에이션 할 때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이런 걸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존디어는 뭐 농기계 관련된 그냥 기계 예. 업종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IT 업종이라고도 포함될 수 그래서 있겠어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그 발전된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회사들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에서 뭐 디지털 솔루션도 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하고 뭐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개발하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지금 계속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아주 매력적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가 꽤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예. 1836년에 제가 봤을 때는 소 뒤에 이렇게 끄는 나무 뭐 기계 이런 거 그때 팔았을 것 시작할 같아요. 때는 쟁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쟁기 뭐 예. 낫 이런 거 했을 예. 텐데 지금은 완전 최첨단화된 그렇죠. 기기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예. 존디어가 다 좋았는데 작년에 한번 잠깐 파업 때문에 한번 주가가 뒤었죠. 예. 뒤었죠. 예, 웃어주세요. 아니, 교수님 잠깐만. 웃어주셔야 합니다. 예, 네. 아침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거 좀 잠깐만요. 한번 웃어주세요. 예. 안 웃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제가 아직 예, 적응을 갑자기 못 해가지고. 정이 안 이런 되셨군요. 스타일이십니다. 네, 예, 이런 스타일. 많이 네, 글로벌 귀엽다. 라이브 시간에 이 회사 언급 많이 하셨던 네, 걸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진짜 자율주행이 됩니까? 농기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존디어 웹사이트에 가시면 네. 저 많은 기술들이 구현된 그 야. 비디오 클립을 볼 수 네. 있어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대단한 그 뭐 회사네요. 발표하고 이럴 때요, 되게 IT 컴퍼니처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완전 기업이 예. 예전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의 예. 이런 것보다 완전 최첨단화된 그런 기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빅테크 기업 생각할 때 뭐 빵 얘기하지만 그렇죠. 농사 분야에 있어서의 빅테크 기업으로는 이 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존 디어, 네, 존 디어라는 거 우리 장 부사장님의 개그를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두셔도 뒤늦게 빵 터지고 있어요. 저는. 자꾸 생각나실 거예요. 요 존 디어 보실 때마다 예. 많이 디었었지 하면서 생각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농사 관련해서 농업 관련한 기업도 쭉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또 뭐 어떤 얘기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아픔 있는 주식들도 이제 나오나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제는 잠깐 반짝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뭐 흔적 기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프하고 C 홀딩스를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제 SEA, C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그 이커머스 예.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특히 네. 2020년에 주가 상승률이 뭐 몇백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테슬라와 거의 같은 그래프의 수직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최대 기업으로 가서 최고로 주가가 317불 정도까지 찍었다가요. 그 뒤로 6개월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급강하를 했습니다. 왜 쿠팡 빠지듯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도 스펙 상장을 한 이래로 주가가 계속 좀 빠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약간 오버밸류에이션 됐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빅테크 붐 불 때 그쵸. 이제 같이 이 오버밸류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빠질 때는 지나치게 또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랩 같은 경우는 동남아 최대의 슈퍼 앱이고요. 네. C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게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커머스 같은 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SEA 같은 경우는 주요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가레나라는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인데 쉽게 말하면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게임 중에서 이제 프리 파이어 이렇게 슈팅하는 게임. 네, 예,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 하는 게임인데 좀 더 주가가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에서 이 앱을 금지시켰어요. 아. 폭력적이다. 아니요. 그럼요. 니네 대주주가 텐센트지. 중국 기업이야. 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터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국면에 있는데 인도에서 그런 게임을 금지하다 보니까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주가를 빠뜨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야, 이거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랩 시홀딩스. 지금 동지분들이 많으세요. 예,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랩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그렇죠. 저도 상상 초월하게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자고요. 아니 근데 뭐 여행이 다시 좀 이렇게 회복되고 좀 관광객들이 동남아로 많이 가고 하면 다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태국 가고 하면은 그랩 없이는 택시도 못 잡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런 하락장에서 네. 유난히 많이 좀 두들겨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를 아예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그 슈퍼 앱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감이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랩이 상장할 때가 오미크론이 확 터진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출발이. 보니까 출발 자체에서 주목 그때 좀 더 올라갔더라면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조금 타격이 덜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랩이 이제 2021년 이제 실적 발표를 다 했거든요. 네. 보면 모빌리티 부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제 증가가 좀 덜했던 거죠. 아직도 활동들이 원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도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2022년은 확실히 2021년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디지털 뱅킹 쪽 같은 경우에 좀 성장세가 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SEA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창업자 포레스트 샤오동리라고 하죠. 예, 이분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라. Don't fear. 주가 이렇게 하락해도 예, 걱정하지 우리 잘 마라. 하고 있다. 음. 그런데 그 외부의 주주들이 지금 그 이 매니지먼트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이면 사실 주주에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거다. 그러니까 뭐 믿음을 줄 수 있는 전략적인 행보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오픈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샤오동리는 싱가포르안이 아니에요. 회사는 싱가포르에 세웠지만 원래 창업자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매니지먼트 폐쇄적인. 성향의 차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 말레이시안이 창업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회복의 기미는 없는데 저는 그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여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근데 네. 예, 말씀하세요. 교수님 말씀하셔야죠. 이 그랩에 제가 약간 또 옹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거나 뭐 그랩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랩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을 했거든요. 그쵸. 그 그렇죠. 스펙 상장한 기업들이 다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기대했고 예.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스펙 상장했던 애들이 성과가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아주 빅샷이 터트리는 예, 그런 기업들도 있고 네. 아니면 반대로. 엄청나게 뭐 90% 이상 빠지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좀 많이 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물론 하락한 기업들 중에서도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또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주가라는 게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좀 스펙 상장한 기업들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면 예. 이 거쳐내고 나면은 이게 뭔가 실체가 좀 애매한,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단기적인 또 그리고 외에는. 이렇게 그 마켓 타이밍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IPO 할 때 붐이일 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스펙 상장을 네.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충분히 정보 공개가 안 된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거품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좀 극과 극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되면 그랩은 반대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면 처음에 내려서 하는 게 뭐예요? 택시 잡는 거잖아요. 앱 택시 무조건 잡는데 깔아야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막
엄청 금액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내고 확실히 하고 타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돼, 쉽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랩을 부르면 딱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그치. 좋은데. 동남아 8개국에서 그랩을 쓰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드 헤일링 부분에서 시장 전체에서 70%가 넘게 장악을 맞아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뭐 저는 뭐 다시 회복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까지. 자, 많은 우리 그랩을 가지고 계시는 네. 우리 주주분들. 사실 우리 장구 사장님도 그랩 많이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고 저는 네. 동남아의 여행에 대한 관점을 바꾼 기업이다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으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네. 이제 좀 부진한 네. 모습인데 네. 앞으로 이제 관광 재개되고 확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네.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랩의 주가도 네.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네. 바람. 바람. 우리 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주주분들의 네. 그런 바람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해대학교 고영경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